하기 전에 오늘 조국 대표 유죄 판단 받은 거, 최종 판결 받은 거를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조국 대표는 징역 2년이 확정됐어요. 이제 수감되는 것밖에. 검찰이 내일까지 출석 통보 예정이라고 하는 거는 수감 절차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구속 상태에서 지금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조국 대표도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 조국 대표가 사실은 국회의원직 4년 하겠다. 언론들이 가장 사악한 헤드라인이 뭐냐면 대선 출마 불가 이렇게 써요. 대선 출마하려고 출마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어떻게든지 응징해보겠다라고 하는 의도에서 조국 혁신당을 만들고, 내가 이 비하인드 굉장히 많이 알지만 나중에 풀어드리겠습니다. 결국엔 그래서 오늘 조국 대표가 마지막 회견을 했고요. 표현은 이런 거예요. 조국 대표는 이제 끝나지만 잠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다 살 가능성도 없다고 보는데, 만약에 정권 수립되면은 조만간 조국 대표 사면 안 되겠어요. 석방돼도 되죠. 근데 그런 상황이긴 했지만 조국은 이제 국회의원 생활은 끝났지만 조국의 정신은 살아있다, 이런 개념으로 끝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조국 대표에 대해서 그 이야기 잠깐만 해볼게요. 이렇게 설명하면은,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번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투표장에 나오는, 집회장에 나오는 응원봉 우리 청년들 MZ 세대는 모를 수 있어요. 윤석열이가 얼마나 나쁜 새끼인지 조국 대표의 재판을 보면 압니다. 수사를 보면 압니다. 윤석열이, 조국 대표가 민정수석이 됩니다. 저는 조국 대표를 시민사회를 도와주는 서울대 교수일 때부터 알았으니까요. 그때는 민주당 총선이나 웬만한 국회의원들 다 지원 유세하고 했던 사람. 정권이 바뀌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니까 초대 민정수석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조국 대표는 윤석열의 총장 임명을 반대했다고 해요. 근데 여론이 스타검사 이거 시켜봤고 한번 이제 윤석열을 통해서 박근혜 적폐 세력을 수사해보자, 이런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후에 한 달 후에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다고 하니까 윤석열이 로비를 해요. 조국은 사모펀드 무슨 비리가 있어서 안 된다라고. 그 조국 이제 수사를 그때 시작을 하는 건데, 내가 아까 초반에 이재명 대표 재판이랑 똑같다고 설명을 드렸던 이유는, 이 수사 자폐는 조국이 대선 나가려고 사모펀드를 불법으로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법무부 장관 시키면 안 됩니다 였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조국이 들어오면 검찰이 아작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모펀드 수사를 했어요.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그 모든 게 다 유죄가 나왔습니다. 정경심 교수건 조국이건. 그런데 그게 안 나오니까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잖아요. 대장동을 털어서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막 위증교사, 선거법, 온갖 것들을 들이대는 거랑 똑같습니다. 입시비리. 근데 입시비리 수사를 바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동양대 최성해 총장이 나는 조민한테 표창장을 준 적이 없다. 그 사건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빌미로 들어서 조민 씨가 부산대 의전원을 갈 때 냈다라고 하는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건 저는 정권 바뀌면 재심 사안이라고 보는 게, 정경심 교수는 여러분 표창장 받아보신 적 없으면 모르실 거예요. 휘장, 직인. 정경심 교수는 우리 정도 수준. 워드 치고 그림판 정도 쓰고 하는 사람들은 저거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정경심 교수를 입시 비리범으로 몰아서 징역 4년을 때렸는데 다 살지 않고 몸 안 좋은 관계로 나왔단 말이에요. 형 집행정지가 됐는데, 그 입시 비리의 공범으로 조국 대표를 몰아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요 혐의가 뭐냐면은, 조국 교수가 서울대 있을 때 조민 씨한테 장학금을 줬다는 부산대 의전원 교수, 심지어 민정수석 되기 7년 전에 장학금 줬다는 걸 처음에 뇌물죄로 갔어요. 왜? 그 교수님이 나중에 정권이 바뀐 뒤에 부산의료원의 원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7년 전에 이미 정권이 바뀔 걸 알고 조국이 민정수석 될 거를 알고 줬다, 이런 개념으로 검찰 주장. 처음에는 뇌물죄로 몰아갔는데 뇌물을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청탁금지법 위반 정도로 걸었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 큰 것만 생각 한번 해볼게요. 조국 대표
아들이 미국에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오픈북 테스트를 했어요. 가족들이 도와줬어. 이것도 입시 비리. 그다음에 조민 씨가 이제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자기소개서 쓰잖아요. 자기소개서를 서울대 교수가 도와줬다는 이유로. 이게 다 입시 비리 들어가서 심지어 이게 벌금도 아니고 실형 2년이 나왔어. 이런 판결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했던 얘기가 뭐냐면 한동훈 딸 정말 조국 장관 그러니까 그 조민 씨와 똑같은 잣대로만 하면 과연 어떻게 나오겠느냐. 왜 항상 잣대를 이런 식으로 되느냐라고 우리가 비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 찍들이 지금 그 지랄 하는 거야. 조국 유죄가 나왔으니까 신났다 하면서 그 인터넷 커뮤니티들 가보면은 조국이 죄를 지은 건 사실이잖아요. 야, 이 개 쌍놈의 새끼들아. 이 기준으로 윤석열한테 들이대면 윤석열은 사형이지. 그럼요. 김건희는. 뭐냐면 미국 학교에서는 그거 상관없다고 다 회신이 왔어. 입시비리 아니다. 두 번째. 표창장은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사용된 것도 아니고. 아니 그 당시에는 그런 봉사활동 이력들을 많이 넣어야 합격하는 줄 알고 넣었지만 부산대 의전원에서는 아무 의미 없다 안 봤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대한민국 사회에서 한동훈 딸 한번 생각해봐요. 봉사활동 미리 가서 해놓고잖아. 천재 미래를 사는 소녀. 막 그 논문이라고 하는 거 수도 없이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논리가 그런 거야. 죄를 진 건 맞잖아. 유죄 맞잖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한마디만 할게요. 법은 공정하지 않으면 법이 아닌 거예요. 이 판결을 내린 엄상필이 나 도열받는 거야 이게 지금 엄상필이가. 왜냐하면 얘가 정경심 교수 등 재판했던 그냥 일반 판사예요. 예. 얘를 대법관으로 올려가지고 주심으로 판결하게 만들어. 그럼 당연히 유죄지.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내린 판결을 대법원에서 지가 뒤집어요? 그러니까 엄상필은 회피를 했어야 되는데 회피를 하지 않았고 다른 다른 대법관 같은 경우는 이흥구 대법관이라고 계신데 그분은 조국 대표의 대학 동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본인이 그 조국 대표와 이제 관계가 있으니까 재판을 회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정권을 재탈환하면은 뭐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일들이 있지만 특히 사법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이 조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는 확인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예. 내용은 다를 수 있는데 구조는 이재명 대표랑 똑같습니다. 똑같아. 예. 어떻게든지 뭔가 이 사람들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마지막 하이라이트를 대법원이 찍어준 거예요. 그때 재심 사안이라고 말하는 이유가요. 쉽게 예를 들어드리면 내가 정권의 밑보였어. 그러니까 CCTV 찾아가지고 내가 불법 횡단한 거를부터 죄를 묻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전 사회적으로 다 조국 대표가 사과했던 건 그거잖아요. 뭐 깨끗한 좌파의 진보 가치를 내세우면서 왜 조민 씨 스펙 쌓기를 했냐 이런 정도에 대한 사과인데 그런 식으로 따져서 물타기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조국 대표를 우리가 옹호하지 못하면 이재명 대표 지지하시는 일부 조국 대표 까는 사람들한테 제가 말씀드려요. 구하기 힘들어집니다. 저건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설명을 하고 돼요. 투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어쨌건 조국 대표는 정신을 지금 조국 혁신당에 남기고 수감될 것 같습니다. 자, 김건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갈게요. 중요한 얘기는 아니야. 종묘에 휴관일에 김건희가 무단으로 나 영부인이 하고 들어가서 차담회를 저기서 한다는 거야. 뭐 스님하고 뭐 외국인 신부님 데리고 가서 세계유산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입니다. 본인이 뭐 중전마마입니까? 왕대비입니까? 아니 뭐 개인 관람 이 문제 1인 관람 이걸로 굉장히 많이 혼났는데 또 이런 짓을 저질렀단 말인가요? 자, 저기서요. 휴관일인데 평소 비공개 시설인데 그러니까 평소에도 휴관일 아닌 개방일에도 일반인들 못 들어가는 데까지 들어가서 차담회 했다는 건데요. 여기서 한마디만 할게요. 씨발 또 열받네. 김건희가 왜 KTV 공연, 국악공연 있죠. 그때 KTV 관계자들이 김건희를 돕고 나서 선거에 공천되고 청와대 용산 대통령실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7년 전에 딸한테 준 장학금을 청탁 금지로 걸어갖고 그걸 유죄로 확정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저 미친놈들 아니에요. 김건희. 근데 이 행사에 인근 궁궐에서 가구도 빌려왔다는 거예요. 고급 고가구. 문화재를. 민비가 되고 싶은가 봐요. 정말 희한한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는 게 저런 걸로 저 비판 받는 게 마땅하지만 주가 조작, 고속도로 휜 거, 정점 바꿔버리는 거, 병풍배 받는 거요. 온갖 비리와 범죄를 저질러도 아직까지도 대통령 부인이란 말이에요.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법이 공정성이 없으면 그 법이 아니에요. 공정성 없는 법이 무슨 법이에요. 그리고 그 행사 내용은 알 수 없다. 장소 사용료도 없다. 그냥 쉽게 표현하면요. 얘네들한테는 시스템과 규정 이런 게 아무 소용 없습니다. 다 내 거야. 나 이거죠. 대통령이야. 나 영부인이야 이거예요. 이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한번 심각하게 고민 한번 해보시자고. 왜냐하면요.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막 고쳐내지 않으면 윤석열 지지하는 여러분들까지 다 똑같이 당합니다. 오늘 어제인가요? 이런 보도 있었죠. 오늘이네요. 김건희가 한동훈 반드시 선봐야 된다. 친윤 유튜버한테 전화했다. 이것도 제정신 아니고요. 아직도 이러고 있습니다. 이 사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윤석열과 김건희는 정말 자기들만의 세상에 들어가서 윤석열은 자기가 한 계엄이 얼마나 정말 엄청난 일인지 모르고 그거를 합리화하려고 그리고 이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김건희는 그렇게 지금 전화질을 여기저기 한다고 하죠. 저는 김건희도 빨리 체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출국 금지 아직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요. 내가 봤을 때는 김건희가 윤석열한테 다 몰고 자기는 처벌을 피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자, 김건희 모교에다가 지금 대자보가 붙었다고. 김건희가 뭐 국민대, 서울대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상한 여러 가지 조작들을 했잖아요. 근데 김건희 모교, 서울 명일여고에 재학생들이 대자보를 붙였다. 윤석열 부부는 더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말라. 이거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그럼요. 그렇죠. 처음에는 자기 선배가 그 대통령 부인 됐다고 엄청 좋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죠. 지금 서울대 재학생들도 윤석열을 선배로 인정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돋보이고 싶어서 뭐 학력 경력 위조했다라고 했는데 후배들에게 정말 부끄러운 쓰레기가 된 거죠. 부끄럽지 않은 학교를 소망합니다. 이분들은 웬 날벼락입니까? 자, 그리고 이제 사실 이 시국에 제일 뭐랄까 기사회생한 영화가 있어요. 퍼스트 레이디. 아, 이거 저희 가족들은 저 빼고 예매했습니다. 왜 안 가세요? 아니, 그저 바빠가지고. 신문 헤드라인이에요. 김건희 민낯 드러나 윤석열 부부 비밀 파헤친 영화 매진 행렬. 진행자. 시기가 기가 막히게 지금 그 개봉일이 12월 10일이었어요. 예, 오늘입니다. 근데 이 시기에 이 영화를 하면 사람들이 미쳐버리지. 지금 천만 예약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어. 1000만 가나요? 갈 것 같습니다, 전. 저게 이제 윤석열 정권의 상징적 장면이죠. 문어하고 바보 같은 게 외교 나가가지고 다른 나라 정상들은 다 자기들끼리 친목을 도모하고 있는데 혼자 음식 처먹고 있고. 있으니까 김건희가 오빠 나가 했던 바로 그 장면이에요. 나가. 근데 그러면서 이제 김대남이라든지 또 이명수 기자가 그 김건희랑 통화했던 내용이라든지 또 다른 취재 내용들을 붙여서 심하면 김건희가 이렇게 그 최재형 목사 앞에서 침 뱉는 장면도 한 1초쯤 가래. 나온다고. 네. 가래 침 뱉는 장면. 근데 이 영화라서 여러분들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안 보면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그렇죠. 시점이 올 겁니다. 예. 이 장면에 여러분 그 어디 갔다 온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외교 갔다 오는데 추정컨대 윤석열과 김건희가 싸우고 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 입국을 할 때. 그러니까 다 도열해가지고 김건희를 달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제일 마지막에 와서 자기가 서서 뒤에 따라오는 김건희와 악수를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저게 무슨 시츄에이션이야라고 의아하게 생각했었죠. 어쨌든 대한민국은 지금 사실은 저 김건희 문제로 윤석열이 탄핵당한다고 해도 무방한데
계엄령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그렇죠. 같은데 이번 탄핵 소추안에는 계엄령만 딱 집어넣었다. 외교 뭐 들어가 있는 것도 싹 빼버렸다. 빨리 심리가 나오게끔. 그럼 한 달 안에 나와야죠. 네. 자, 지금 집회를 위해서요. 그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이거 아니고 요거는 마음을 따라오세요. 이재명 대표가 암행을 했다고 해요. 암행을 해서 이게 불편한 점에서 시정하라 해가지고 그 국회 대로에서 조금만 들어오면 민주당 당사에 있는데 화장실. 거기에 이제 괜히 뭐 지원해 주는 곳들 만들고 화장실 쓰게 만들고 지금 통신사들은 지금 훼손 증서를 하고 막 있고 토요일 집회에 어떤 예상하는데 한 300만 오지 않을까. 이게 옛날 광화문 광장이었으면 이미 저 광화문 문 바로 앞에서 서울역까지 찰 정도 사람들 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발적으로 하는 것들이 아까 여러분들 보여주셨던 것 중에 윤석열 탄핵 촛불에 참가한 영유아와 보호자를 위해 키즈버스가 운영되고요. 이것 말고도 자발적으로 지금 텐트 설치해가지고 핫팩부터 시작해서 뭐 화장실에 가면은 생리대까지 전 국민이 지금 나서갖고 윤석열 탄핵을 외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국민의힘 쪽에서 토요일 날 하지 말자. 무섭다. 친변의 위협을 느낀다고 하실 정도겠습니까? 저는 이번에는 오세훈도 좀 많이 적극적으로 좀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아직 다음 인터뷰 아직 안 오셨는데 그 오늘 유죄 확정된 조국 대표가 어제 한 본회의 연설이 한 20분 되거든요. 그걸 듣자는 게 아니고 그중에 한 장면만 잠깐 보겠습니다. 한덕수, 최상목, 박성재, 조태열, 김영호, 송민영, 조규영, 오용주 이 8명의 국무위원은 지난 3일 비상계엄심의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내란을 해책했던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중 단 한 명도 자기 직을 걸고 반대한 사람 없었습니다. 입으로만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언제 직을 걸었습니까? 귀하들이 직을 걸지 않고 반대하지 않았을 때 국민들은 저 바깥 담장에서 밤새도록 목숨을 걸고 장갑 잡아 맞서고 있었어요. 목숨 걸고 국회의원들은 담장을 넘고 있었어요. 한나라의 국무위원이라는 사람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무슨 낯짝으로 국무위원 배치를 걸고 있습니까? 피가 끓는데 아마 조국 대표도 오늘 실형이 확정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예, 좀 감 왜냐하면 잡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주심 재판관의 문제도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그런 상황들이어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감옥에 갇히는 건데 지금까지 말씀드려본 조국 대표가 실형을 살아야 돼. 그것도 2년을. 부인은 이미 3년 이상 살았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김건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형입니다. 군사 반란 수괴는 사형입니다. 사형뿐이 아니 없습니다. 법대로 하면 사형이에요. 네. 군사 반란 수괴 사형이죠. 김건희는 사실은 윤석열 밑에 빌붙어 가지고 조종하면서 온갖 비리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김건희도 제가 봤을 때 제대로 재판받으면 징역 20년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탕진한 국고 회수해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 법 좋아하는 새끼들이 열받는 게 그거야. 지들이 법 집행하는 건 공정하지도 않아. 자기 가족들이나 자기 측근들은 그냥 법 위에 있어. 법은 모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되는데 절대 평등하지 않습니다. 노회찬 의원 말씀처럼 10,000명한테만 평등해. 만인한테 평등한 게 아니라. 근데 김건희가 그렇게 윤석열 검사라고 하는 사람하고 같이 살게 되면서 주가적부터 시작해서 드러난 범죄 이게 이제 특검에 이런 걸로 가면 수도 없이 많은 김건희의 죄악들이 더 밝혀질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국 대표의 실형 확정이 여러분들한테 좌절감을 주는 게 아니라 분노로 이어지면 돼요. 그렇죠. 아니 어떻게 그걸 입시 비리로 몰아가지고 벌금도 아니고 벌금도 안 나올 사안이긴 하지만 징역 2년을 때립니까?
그리고 똑같이 이재명 대표님도 1심에서 집행유예지만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조국 대표와 똑같은 지금 상황이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거고 저는 사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뭐 제 방송에서 지금 막 쌍욕을 막 남발했는데 오늘 윤석열의 그 정말 개소리 샤우팅을 듣고는 오히려 되게 침착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굉장히 좀 이렇게 차분한 마음으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정말 윤석열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그냥 이 끝을 보기 위해서 스스로 셀프 구테타를 하고 스스로 꼭지를 땄다고 생각하고요. 뭐 앞으로도 여러 국민들 좀 분노하고 그럴 일이 생기겠지만 좀 침착하게 이제 정말 잘 해결되고 저는 지금 딱 한 가지 소원은 다시는 이런 것들이 맨 처음에 제가 새날 나와서 그 제 옆에 남영희 위원장님이 한 얘기가 지금도 생각납니다. 그때 윤석열이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뭐 기득권, 친일파 이런 것들이 다 수면 위로 올라온다. 한 번에 싹 정리해야 된다. 그때가 온 것 같다라고 얘기한 걸 전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럴 때가 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침착하게 잘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찍 판사 검사 놈들의 생각이 뭐냐면요. 여러분 이 말 들으면 분노하셔야 돼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거야. 결정적으로 범죄라고 하는 건 남한테 피해를 주는 행위거든요. 범죄라고 하는 건. 근데 일반적인 관례로 뭐 그런 시절이 있었고 지금도 일부 있지요. 뭐가 있냐면 자식들 스펙 써주는 거. 그렇죠. 그럼 그 상황에서 뭐 이것저것 갖다가 뭐 입학 원서에다가 집어넣었다고 해서 그거를 잘못했을 수는 있어. 그냥 오픈북이지만 부모가 도와주면 안 되는 거야? 뭐 이런 거. 근데 지금 아까 그 판사놈이 있잖아요. 이거 확정 판결 내려버린 대법원 판사. 나 이놈한테 묻고 싶은 거예요. 엄상필. 엄상필은 자식이 없을까요? 얘는 지금 업무에 바빠가지고 자기 자식이 대학교 들어가려고 하고 이럴 때 뭐 도와준 게 없을까요? 그러면 내가 아까 법관들 대가리 속을에다가 이게 그 법조인들 이야기가 그거예요. 되게 분노스러운 건 이런 거예요. 야, 걸려서 이 법이 걸렸으면 유죄지. 문제는 공정하지 않다는 건 그게 아닙니다. 그것만 드립다 파대가지고 사건까지 조작해가지고 상대방을 제거하는 용도로 써먹는다는 게 문제예요. 걸렸으면 유죄지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김건희 디올백 명품백 가방 받는 거 다 봤잖아요. 무죄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분노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윤석열 실드 치고 조국 욕하는 자들은 저는 용서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경계성 지능이라는 게 뭔지 설명을 다시 드린 적이 한 번 있었는데 보통의 정상인의 범주라는 게 있어요. IQ라는 게. 너무 지능이 낮은 사람들은 정신 지체 이런 거거든요. 그 사이에 있는 지능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쩔 때 보면 정상인데 어쩔 때 보면 정상이 아닌 사람들. 이런 판단 능력이 있어야 조국은 진짜 억울하구나. 판단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은 정치 사상에 경도되어 있기 때문에 야, 너 걸렸잖아. 그러니까 유죄잖아. 설사 니들이 맞다고 치자. 그런 사안으로 실형을 살아요? 그렇죠. 다 이것저것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윤석열 쉴드 치는 사람들 대부분은 내란의 공범들입니다. 일반인 윤석열이. 잘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내가 이 사건들 때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던 건데 처음에 국가수사본부장 지금 조지호 구속시킨 국가수사본부장 있잖아요. 그 사람이 정순신이라는 검사 출신이 들어왔었어. 그 정순신의 아들이 학폭 논란에 휩싸였었어. 그렇죠.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윤석열을 찍었든 안 찍었든 무조건적으로 편을 들면 내 주위의 가족이 어떤 피해를 당한 사건이 있을 수 있잖아요. 피해자가 생긴 경우. 피해자가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검사 애들은 어떤 법적 카르텔로 이 사람을 변호하고 막아요. 내가 윤석열을 찍은 사람인데 그런 권력에 당신이 당할 수 있다. 어떤 경우는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하고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할 수 있어요. 그런 사건들이 주위에 널려 있습니다.
내가 맞았어. 내가 피해자하는 거. 근데 거기에 돈 많고 무슨 뭐 좀 큰 로펌 변호사 쓰는 사람들이 사건 이겨요. 진실과는 상관없이. 그래서 내가 누구를 찍었던 상관없이 윤석열 같은 자들은 쉴드 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면 저는 저번에 한번 조국 대표 인터뷰할 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다시 하라고 하면 청와대 민정수석 하겠냐고. 민정수석 안 했다면 조국 대표 지금 좀 뭐 하고 있을까요? 한참 시국선언하고 막 열심히 돕고 있겠죠. 제가 그때 그런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국이다. 우리가 이재명이다 하는 이유는요. 역사 속에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치가 훼손당하는 기분을 드는 거죠. 개인 조국이 좋아서 개인 이재명이 좋아서는 나중 이야기고 역사 속에 우리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조국에 대한 수사,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보고 있으면 우리가 당하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이거 같은 수사고 같은 맥락이고 가해자는 똑같습니다.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 그 며칠 전에 법사위에 이완규 법제처장이 나와서 그 자녀와 와이프가 뭐 해외 여행 갔다 그러니까 도피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을 받고 막 울먹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이제 잘 이야기를 푸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왜 본인들이 그렇게 의혹받고 그런 건 그렇게 억울하고 다른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일반 국민들에게 무모하게 하는 걸 그렇게 뻔뻔스럽게 잘하고 있는지 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 장면을 보고선. 자, 일단 이 주제는 여기까지 하시고요.